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크 에스퍼 신임 미국 국방장관이 아주 예민한 시기에 지금 한국, 일본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먼저 방문했습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과 오늘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일본 방위상이 회담 결과를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유지의 중요성에 한미 국방장관이 공감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동시에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유감을 표하며 한국, 미국, 일본의 연계를 강조했다. NHK에 따르면 이와야 방위상은 오늘 마크 에스퍼 장관과 회담한 직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가 거론되는데 에스퍼 장관과 나는 북한 문제를 비롯하여 지역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협정을 유지하고 한미일 3국이 연계해야 된다는데 공감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오전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도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일 공동방위의 열쇠다 라면서 협정이 유지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대응하여 협정 파기 카드를 거론한 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과 일본이 손을 잡고 문재인 정부에 압력을 넣는 그런 모양새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주 이 모양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뒤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사안인데 먼저 문재인 정부가 이 카드를 들고 나와서 요리조리 언론을 통해서 이슈를 만들어 가다가 공개적으로 일본이 우리를 우호국가로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협정을 과연 계속 가져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일본도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공개적으로. 이것을 깨면은 바로 한미일 삼각동맹 체제에 큰 타격을 준다. 열쇠라는 표현을 썼어요. 열쇠다. 이 협정이 한미일 공동방위의 열쇠다. 열쇠라는 것은 구멍에 쇠붙이를 넣어가지고 돌려버리면 문이 확 열리는 아주 제일 중요한, 그래서 키라고 그러죠. 열쇠를 키라고 합니다. 작지만은 결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정보보호협정이 바로 한미일 동맹을 작동시키는 키 역할을 한다. 굉장한 중요성을 두고 있으면서 이걸 만약 파기하면은 한미일 동맹 와해가 아니냐 의심할 권리가 있다는 전제를 깔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야 방위상은 또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과 관련하여서 미국과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위 당국이 모든 차원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난달 25일부터 어제까지 13일간 4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서 이것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다 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확실하게 못을 박았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아베 정부가 문재인 정부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단호한 태도를 취합니다. 한국인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북한에 관한 한, 김정은에 관한 한 아베가 훨씬 더 한국인 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편이죠.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우리 국민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반일 감정을 아주 위험 수준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 일본과 북한 비핵화와 모든 탄도미사일 폐기를 위해 긴밀하게 연계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하자면 답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입장이 좀 애매모호해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무슨 당론이나 의미 있는 발언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사설을 통해서 확실하게 못을 박아야 되는데 지금 문화일보 사설 이외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논란이 있다는 식으로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보수 세력 그리고 한국의 보수 정당이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 반일 프레임 눈치를 보면서 할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면은 어떻습니까? 미국이 한국을 볼 때 한국에 문재인 정권을 견제할 정치 세력이 있느냐를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없다고 판단하면은 미우나 고우나 문재인 정권은 한국 사람들이 뽑은 정권이므로 끌려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까요? 정말 다만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이라든지 몇몇 단체에서 확실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보다는 보수 언론과 보수 정당이 이 문제는 절대 안 된다. 이건 절대 안 된다. 이걸 파기하면은 문재인 정권은 사실상 국채 변경에 이어서 국가의 노선을 바꾸려고 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 즉 북한 노동당 정권이 지금 유일하게 파기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이 협정 파기를 주장하는 북한 노동당 정권에 맞춰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 정권과 손잡고 미국, 일본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미일 동맹체제의 열쇠를 던져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열쇠를 뽑아서 던져버리겠다. 열쇠를 던져버리겠다는 이런 정면 도전에 해당될 것입니다. 더구나 기괴한 것은 이 정보보호협정으로 가장 큰 도움을 받는 게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이 자신에게 유리한 걸 포기한다? 말하자면 자기 팔을 잘라가지고 자해공갈하는 식이다 이겁니다. 자해공갈. 근데 자해공갈은 우리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은 내 팔을 자르겠다.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건데 상대가 알아서 해라. 팔을 자르든지 알아서 해라. 너 요구 들어주지 못하겠다 하는 순간에 이 자해공갈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해공갈을 포기해가지고 굴복하든지 아니면 진짜 자해를 해가지고 팔을 하나 잘라버리든지 어느 쪽이든 자살로 가는 겁니다. 국가적 자살로 가는 거예요. 물론 문재인 세력의 계산은 따로 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반일 프레임을 내년 총선 때까지 끌고 가서 이기면 된다. 그런데 그렇게 될까요? 하나 궁금한 게 퇴로가 있느냐는 겁니다. 퇴로가. 지금 문재인 정권이 취하고 있는 대일 감정적 이 극단적 선동 이게 나중에 완전한 자충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예상과 달리 아베 정권이 한국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하지 않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수출을 허가를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일본 정부는 수출 관리를 좀 엄격하게 하는 거지 수출 금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유일한 우대 국가인 한국을 다른 나라와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인도네시아도 일본의 전통적인 우방국가인데 말하자면 인도네시아 수준으로 수출을 관리하겠다. 이게 왜 경제전쟁입니까? 이게 왜 경제보복이죠? 저는 그렇게 해도 느낌이 바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으로 수출을 계속 한다 하면은 지금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보겠습니까? 아니 그동안에 문재인 정권이 완전히 과장한 거 아니냐.
이걸 가지고 경제보복이라고?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혼을 낼 거라고 해가지고 회초리를 들려고 하니까 그 아이가 고함을 지르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경찰서에 신고하고 난리를 쳤는데 출동해보니까 회초리밖에 없더라. 그러면 그 아이 뺨을 때리지 않을까요? 이런 황당한 사태도 지금 문재인 정권이 예상을 해야 됩니다. 예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일본이 가지고 있는 한국에 대한 압박수단은 여러 가지인데 이게 무역 보복이 아니고 수출 규제다 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아, 수출 규제가 아니고 경제 보복일 것이다 라고 하는데, 아니, 경제 보복이 들어오지가 않는다. 경제 보복이 들어온다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일본에 놀러 가지 말라든지 일본 제품 사지 말라고, 또는 어제 중구청에서는 노 자펜 이런 것까지 붙이자고 하는데 보복이 들어오지 않는다 하면 그것처럼 우스운 게 어떻게 되죠? 그것처럼 아주 황당한 일도 있을까요? 이런 사태도 문재인 정권이 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문재인 정권은 지금 굉장히 과잉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과잉 대응. 이것도 한두 번 국민이 속는 거지 계속 속지 않습니다. 링컨이 한 유명한 말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국민을 한순간 속일 수는 있다. 일부 국민을 항상 속일 수는 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을 항상 속일 수는 없다. 감사합니다.